안녕하십니까. 슬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재테크,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땅과 도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집을 이루고 있는 길, 그리고 하천. 글쎄, 이게 이제 그저 재테크의 시선이 아니고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기도, 네.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기 남쪽에 있는 곳과 경기 네. 북쪽에 있는 곳, 이곳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은데 많이 다르죠. 경기도 하나로 이렇게 엮여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이게 경기 남도와 경기 북도로 갈라서기를 하려는 조짐. 그렇죠. 이건 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이 그렇죠. 걸려 있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이게 한강이라는 게 우선 네. 좀 큰 강이고 네. 서울하고 인천이라는 광역시가 있다 보니까 특별시하고 네. 사실 좀 분리되어 있는 게 있죠. 북쪽 네. 남쪽이.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의정부에는 경기도 이청사도 있습니다. 따로. 그런 전으로 이미 사실은 따로 움직이는 건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행정적으로 확실히 분리시키자. 애매하게 같이 가지 말고. 그런 움직임이 경기 북도 분도론이었고요. 지난 1, 20년간 몇 차례 나왔다가 이번에 김동연 신임 경기도지사께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셔서 이제까지는 경기도지사가 관심이 없었거든요. 자기 영역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김 지사님께서는 지사님의 멈추지 않는 꿈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이걸 좀 키우기 위해서는 자르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좀 제대로 될 것 같다. 지금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맞아요, 저게. 그죠? 네. 예, 이 생활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반대 안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리가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경기 북도지사, 예. 경기 남도지사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쾌재를 부르겠죠. 공무원들도 자리가 더 많아지는 예. 걸 것 같고. 근데 안보적인 측면이라든지 경제적인 측면이나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기북도 찬성론자인데 말씀하신 대로 북도랑 남도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달라서 이게 경기도란 이름으로 똑같은 행정을 펼치면 북도 사람들이 너무 소외를 받는다. 차별도 받고. 특히 이제 안보적 차원인 거죠. 북도는 접경 지역이 많잖아요. 그렇죠. 접경 지역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를 예. 이제 경기도에서 군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개념이 접경 지역이라는 겁니다. 북한하고 거의 맞닿은 곳이죠. 그렇죠. 경계를 접한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경인데 저는 사실 국경이라 봅니다만 한국은 헌법상 어쨌든 저 북한까지도 미수봉 영토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휴전선이죠. 국경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접경 지역이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보시면 강화도 사실은 이제 강화도는 인천입니다만 사실상 이게 별개 생활권인 거죠. 해병대가 지키고 있죠. 그렇죠. 김포도 뭐 해병대가 좀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고양, 파주,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까지가 경기도. 1사단, 25사단 막 쭉쭉 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 분들은 모르시는 그런 접경 지역의 군부대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받는 차별이라든지 개발 제한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경기 남부 지역은 모르는 사정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기 북도의 불만은 뭐냐면 지역의 이렇게 차별만 받고 여기다 또 더 있어요. 상수도 보호구역. 맞아요. 한강이 또 특히 저기는 없습니다만 가평, 양평. 지금 보시면은 포천의 남쪽 지역 대충 이제 가평, 양평이죠 여기. 팔당 지역. 그렇죠. 이쪽 지역들은 이제 접경 지역이자 북한하고 이제 라인이 원산 라인이고 거기다가 한강 지켜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다 보니까 이럴 거면 우리가 경기도의 일부로서 시혜를 받는 식으로 할 게 아니라 따로 분리시켜서 우리끼리 따로 정책을 취하겠다. 괜히 수도권이라 묶여가지고 대학도 못 오고 공장도 못 오고 몇 개별 차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동의합니다. 답사하다 보면 남도 북도가 상황이 너무 달라요. 아니 제가 봐도 그럴 필요가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그동안 계속 이게 그냥 경기도권에 묶여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을 얘기해 봤는데 이를테면 김포엔 공항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영종도에도 공항이 있고. 김포라는 거 이제 강서구 김포구 공항이죠. 그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이용이라든지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 교통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지도들이 원래 다 접경 지역이라 개발 안 되던 곳이었어요. 그랬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정책이라는 걸 펼쳤죠. 소련 중공과 협의라고 그러면서 만든 게 일산 신도시하고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때 인천공항 만든다는 얘기 듣고는 이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전면적 남침은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생각했어요. 사실 인천은
황해도에서 포격하면은 네, 금방이라. 바로죠, 바로. 예. 근데 이런 차원에서 그 전까지는 개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지역이 열린 거예요. 네. 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긴 노태우 대통령이 근무했던 사단이 있었어요. 딱 그 맞아요. 위치에. 맞아요. 그러다가 본인이 근무했던 곳이기 때문에 네. 설득해서 딴 데로 옮기고 개발한 게 일산 신도시잖아요. 네. 그거를 다시 한번 만든 게 노태우 대통령 때, 아니 노태우 대통령 아닙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운정 신도시도 맞아요. 마찬가지로 더 들어갔어요. 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때는 거의 DMZ 접경 끝에다가 LG 디스플레이를 만들었죠. 아, 맞아요.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쪽은 차츰 열리고 있습니다. 도로도 열리고 네. 그리고 북한이 이제 재래 무기로 남한을 협박하기보다는 네. 핵으로 협박한다는 절차를 바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북도가 약간 이제 변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 남쪽에 있는 수원에서 컨트롤할 게 아니라 북도 차원에서 그렇죠. 따로 접경 지역의 새로 열리는 장소에 대한 전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북도가 좋고, 그러니까 이거는 남북한이 평화가 오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 전략, 세계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에 열리고 있는 기회라 이런 부분은 잘 보시면은 아마 북도가 만들어지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겁니다. 중앙 부처에. 그러면서 이제 최적경 지역은 남겨두되 개발할 건 개발해달라고 풀어줄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수도권 전체에 대한 대학 규제, 공장 규제를 우리 북도에 대해서 풀어달라라든지 이런 움직임도 보일 겁니다. 지금은 남도 수원이 중심이다 보니까 좀 미적지근한 느낌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북도가 만들어지는 게 아마 투자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하긴 처음에 영종도 저 신공항, 인천공항 만들어질 때도 저 먼 데다가 저 공항 만들어서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먼 데뿐 아니라 너무 접경 지역이죠. 잘 저 적응을 하고 저게 뭐 세계적인 지금 공항이 돼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죠? 일산 신도시도 뭐 많은 분들이 적경 지역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일산이 군대에 있었다는 네. 얘기 들으시면 놀라죠. 파주 운정 지역은 제가 저쪽 근처에서 군 복무를 해서요. 지금도 들어가면 야, 나 이거 군 복무했던 데인데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근데도 아무 아랑곳 없이 생활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기 지하철 다 들어가고 있고. 운정은 이제 GTX A가 예. 기다리고 있어서 예. 요즘 제가 고향 살다 보니까 파주 자주 가는데 예. 정말 GTX A 라인 하나 믿고 예. 그 거대한 신도시를 만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예. 다만 이제 말 나온 김에 잠깐 여러분을 위해서 조언을 드리자면 자꾸만 이제 찌라시들이 돌아서 내년에 GTX A 운전 개통한다는 식의 얘기 돌더라고요. 네. 그거 아닙니다. 예. 지금 삼성역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28년쯤 돼야 운전까지 가요. 아, 그래요? 서울역부터 운전까지. 그러니까 이원적으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한 5년 남았네요. 5년 남았습니다. 예. 철도라는 거 원래 한다 그러면 예. 그 뒤로 몇 년 가잖아요. 아, 우리 바로 될 줄 알고 집값도 바로 들썩거리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상관없는데 단기적으로 돈 끌어들여서 운정 들어간다 이거는 아니라 생각해요. 어쨌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 거고. 여기 그러면 어쨌든 사시는 분들도 경기 북도와 경기 남도로 나뉘면 네. 경기 북쪽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남쪽에 비해서는 집값 같은 것도 큰 수혜를 못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일산 신도시와 분당 신도시의 집값 차이죠. 아,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네. 우리 똑같은 건데 왜 분당보다 차별하냐는 건데 딴 거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딴 거 없습니다. 북한에 가까워요. 그래요. 그 분양받을 때 일기 신도시 때 많은 분들이 북한에서 먼 데로 가겠다고 이거를 제가 지난해 낸 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랬냐고인데 네. 우리가 그랬다가 어제 그 북한이 그 미사일 쏘고 나니까 느끼셨죠. 근데 그게 또 서울만 울리고 경기도는 안 울렸습니다. 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고향 쪽이 울려야 되는데 어쨌든 아, 그러네. 예, 고향은 안 울리고 엉뚱하게 서울만 울렸어요. 아, 그러니까 경기도 자체가 경기 남도를 기준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남도를 기준도 있고 서울 기준이고 네. 정말 어제 같은 경우는 서해안 지역하고 경기 북도가 울렸어야 돼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난맥상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 남도와 북도가 될 경우에 네. 각각 대표 도시는 어디가 될 것 같으세요? 남쪽은 뭐 요즘 수원이고요. 수원이고. 근데 물론 이제 수원 하나로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많죠. 예. 그런데 북쪽은 핵심적인 질문이신데요. 예전 같았으면 아마 고양시였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이곳 아마 지금 수도가 만들어진다면 수도랄까요? 도청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제가 책을 가져온 의정부가 될 거예요. 아, 의정부. 예. 왜냐하면은 네. 지금 의정부에 경기도청 제2청사가 있는데 네. 예전에는 아마 고양과 의정부가 네. 경기북도 도청 소재를 놓고 싸웠을 건데 지금은 의정부가 유리해진 것이 남양주가 컸어요. 아, 남양주 지금 신도시 그러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중간 위치가 의정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의정부의 승으로 갈 것 같다. 하지만 고향은 여전히 미국으로 말하면 워싱턴과 뉴욕처럼 뉴욕 하나 할 거다. 고향 지역은. 근데 이거는 대전제는 뭐냐면 북한의 대남 전략이 전면전이 아니라 핵에 의한 비대칭 위협이라는 게 이어질 거란 전제로. 그러면 그 북도와 남도로 나뉠 때 애매한 곳은 없습니까? 애매한 곳이 몇 이걸 군데 있죠. 북도로 가야 되는지, 그렇죠. 남도로 가야 되는지.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지금 이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원 의원이 만든 걸 가져왔는데 딱 봐도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왼쪽에. 아, 저기 김포 아닙니까? 저쪽에? 김포죠. 김포가 보시면 서울하고 인천은 특별시 광역시다 보니까 경기 남도 지배를 안 받죠. 예. 그러니까 분리돼 있어요. 섬이 된 거예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경기 북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실제로 김포는 역사적으로도 남쪽보다는 네. 한강이 예전에는 이제 여름이나 크지 네. 겨울 되면 갈수기 되면 좁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고향에는 상할권이었어요. 지금도 요즘에 집이 고향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김포 신도시 분들 장보러 일산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버스 타고. 네. 그러니까 남쪽으로 안 가요. 수원이나 이런 데로. 그래서 아마 김포는 북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아. 그 여러분들이 김포 보실 때 주의하실 게 김포는 지금 사실상 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김포입니다. 인데 여기에 아라뱃길이 있죠. 네. 이렇게 아라뱃길이 있어가지고 네. 사실 끊겼어요. 반도가 섬이 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요 경인 아라뱃길에 대해서 김포시가 엄청나게 반발했었습니다. 아. 요만큼 있네요. 이쪽 무트로. 아. 왜 우리를 반도였는데 섬으로 만들었냐고. 아하. 이제는 술 마시고 밤에 걸었을 때 집에 못 간다. 아하. 여기 되게 힘들거든요, 갈 때. 아. 다리도 높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섬이라서 예. 남쪽이 붙든 북쪽이 붙든 상관이 없는데 생활권적으로나 여러 차원에서 네. 북쪽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김포가 붙어있기는 여기 지금 강서구나 양천구, 영등포가 가깝지만 네. 사실은 3,000번 버스 타고 가면 곧바로 마포 쪽이거든요, 공덕이나. 아, 그런가요? 그렇게 옛날부터 신촌 시외터미널에서 강화도 갈 때 그 시외버스 타면 그 김포로 지나가죠. 통진이라든지. 네. 사실 북도권이에요. 여러 서울 그러네, 강북권이고. 그러네. 그래서 아마 김포는 북쪽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예. 그렇게 될 경우에 경기북도 인구가 한 400만 명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남쪽 인구가 한 900만 명 될 거고, 그리고 서울 인구가 한 900만 명 돼서 균형이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니까 아까 의정부가 핵심 도시가 될 것이다라는 말이 와닿네요. 그렇죠. 바로 서울에 접해 있고 좌우로 가운데. 그러니까 서울 지도를 보면 저희가 용산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딱 중간이죠. 네. 그리고 서울에 가깝다는 게 물론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예. 정말은 이제 동두천, 양주쯤에 동두천. 있는 게 좋으나, 예. 아시겠지만 이 북쪽은 개발할 수 없잖아요, 정말로. 예. 그리고 빼고 나면 이제 얇아지기 때문에 네. 의정부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의정부도 지금 동쪽에 신도시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예. 밀락지구라든지. 예.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은 요즘 의정부 하면 옛날 분들은 1호선 열차, 예. 경어선 타고 가는 요 의정부 중앙 같은 데를 떠올리실 거예요, 네. 여기를. 예. 근데 보면 도청은 이쪽 오른쪽에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가 신도시입니다. 밀락지구라고. 예, 저희 가봤어요. 예. 예. 그래서 5호선도 지금 여기까지 올 거예요. 아마 지금 그런 구상이 있습니다. 아. 5호선이 지금 서울 지하철이 요렇게 여기까지 와 있죠, 암사까지. 예, 예. 근데 지금 남양주까지 온다는 건 확정된 거고. 맞아요, 맞아요. 더 와서 조금만 더 오시면 우리까지 온다. 아하. 그럼 의정부가 사통팔달이 되는 거죠. 그러네. 동부 지역이 의정부는 이미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큰 도시죠. 예. 이 보면 그게 50년 전만 해도 의정부는 원래는 양주군이었다가 미군이 많아서 기지촌으로서 독립한 거거든요. 동두천시, 의정부시, 그리고 지금은 시가 아닌 송탄시가 아까 미군 부대가 많아서 시가 된 건데 이 책 봐도 나오는 거지만 우리는 이제 군이 상주해서 신도시가 됐다라고. 그랬더니 의정부가 지금은 우리는 군부대가 아니라 저 태조가 왔었던 뭐 하는 식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새로운 위성도시로서 뜨고 있죠. 기왕에 저기에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있으니까. 네. 그죠? 네, 저게 굳이 뭐 딴 데로 옮겨갈 필요도 없고 중앙에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그게 의정부 입장이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창 발전하고 있는 파주 그쪽은 어떻게 돼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일산이 고향이 열렸고 네. 현재 지난 20년간은 파주가 열리는 중입니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답사하면서 느끼면은 접경 지역에다가 풀리면서 개발이 빠르게 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포고, 하나는 파주고, 하나는 양주입니다. 사실은 남양주가 전부 양주군이었죠 원래. 근데 남양주 떨어져 나가고 의정부, 동두천을 떼내면서 양주구만 남은 건데
원래는 한 덩어리로 봐야 되는 네. 거죠. 근데 지금 의정부가 뜨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원래 그 신도시가 만들어져서 예를 들어 속된 말로 분양에 성공하려면 그 뒤에 뭐 더 있어야 됩니다. 버퍼들이. 근데 의정부 경우는 양주 지금 옥정 신도시라든지 회천 신도시가 있고 그리고 동두천이 있다 보니까 뜨고 있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양주 강연을 다녀와서 네. 드린 말씀인데 양주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의정부는 뜨는데 우리는 안 뜨냐고 아파트적으로. 그게 지금 의정부는 당신들 덕분에 뜨고 있는 게 있고 양주 저쪽도 많이 올랐던데.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올랐지만 요즘 약간 불황기에 네. 타격들을 받으시는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기에 예전에 MBC 연수원 그게 있었어요. 그게 대장금 찍고 이랬던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이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제가 이쪽은 지금 경기도 서북 쪽만 보여드렸는데 네. 마찬가지로 북쪽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개발 영역이. 네. 이건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 전략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열린 기회다. 평화하고 다른 문제라는 거. 그러면 지금 경기도 분도론, 네. 경기 북도, 경기 남도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지금이 최적기라고 봅니다. 예. 김동연 지사가 대단히 적극적이고 예. 그리고 북도 지역의 개발 움직임이 있어서 더 이상 남쪽에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2026년 7월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네. 2026년 7월에는 경기 북도, 예, 경기 북도와 경기도가 있게 되겠죠. 경기 남도, 남도를 안 부를 것 같더라고요. 아 경기도 이렇게 예, 부르고 경기도와 여기 경기 북도. 아 그렇게. 원래 남쪽은 이제 기남이란 말도 쓰긴 하는데, 예. 근데 그렇게 하려면 1,000만 명의 걸 다 바꿔야 돼가지고, 예. 그래서 그건 안 할 것 같고, 네. 북도만 북도로. 예. 아마 이제 기북 정도로 부르지 않을까 줄임말로는. 예. 글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남도와 경기 북도 네. 오늘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도시인문학자 김시덕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철 다가오고 우리나라 거의 뭐 아열대 기후라고 그래가지고 매년 비가 더 올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해였나요? 강남 쪽 이쪽 침수되고 이러면서 침수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그거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었어요. 마침 시적절하네요. 네. 근데 이게 침수의 역사가 반복됩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괜찮은 거 아닙니까? 괜찮은 곳이 있죠. 그리고 괜찮지 않은 곳이 있고. 네. 제가 자주 예를 들어서 비교해 드리는 게 여의도와 강남입니다. 네. 1925년에 네. 이른바 을충년 대홍수라고 어마어마한 홍수가 내렸어요. 일제 때. 예. 이때 재편된 마을들이 사실 지금 한강 유역에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설해마을. 예, 예. 언덕바지 있죠. 네네. 원래는 저 한강에 있었어요. 그 마을이. 설해마을이 한강에 예, 있었어요. 이때 잠겼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올라와가지고 만든 게 설해마을 지금 언덕바지고. 아, 그 잠긴 지역 주민들이 올라와서 언덕바지에 설해마을이 형성된 그래서 거예요. 언덕이 그 복잡한 데 있는 거고. 또 신사동도. 예, 예. 원래 저기 아래였습니다. 한신 아파트 있고 한. 아. 거기도 잠겨가지고 올린 게 한신아파트 지금 그 잠원동? 잠원동 예. 아래잖아요. 예. 근데 신사역은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위잖아요. 언덕 올라가죠. 올린 거예요. 마을을. 예. 그런 식으로 다 재배치됩니다. 마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서울과 경기도 지금 한강 유역의 마을들이라는 거는 100년 전의 결과다. 그리고 이때 잠긴 마을과 안 잠긴 마을들은 그 뒤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잠기고 안 잠기고를 거듭하고 있다. 하긴 저쪽 잠원동 있죠. 지난번에는 여기죠, 강남역 늘 잠겼어요. 여기 잠실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잠원인데 예. 잠실이 2개 있어가지고 아 그랬군요. 예, 여기 잠원 다 잠겼죠. 그다음에 상습 침수 구역이 강남역 쪽이잖아요. 강남 쪽이죠. 여기 요 라인죠 여기. 네. 역삼, 서초, 노년, 반포 여기가 지금 3호선, 2호선 라인이죠. 이렇게. 보면 역삼 쪽은 언덕이잖아요. 예. 역삼 언덕이죠. 근데 보면 중간에 강남이 확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잠긴 거고 이때 잠긴 거의 그대로 잠겼는데 제가 이제 지난해 이런 말씀 드렸을 때 사람들이 의아해하시면서 예. 어떻게 강남이 잠길 수가 있냐. 그렇지. 이 첨단 지역이. 예. 예.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강남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신다. 예. 여의도와 비교를 하면 되는데 여의도는 원래 김수근이 설계하면서부터 3부가 다 올 예정이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근데 정말 배수를 잘했어요. 근데 여의도 안 잠기잖아요. 예. 근데 보면 이 지도 보면 여의도는 다 잠겼어요, 그냥. 아 예전에는 예. 이렇게 됐네. 예.
이랬던 여의도인데 지금은 안 잠기는 거예요. 배수시를 그렇게 잘했다는 예. 거예요. 정말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거죠. 근데 강남에 그 비싼 아파트들이 다 들어섰는데 그러면 그 정도 배수 시설이 안 돼 있다는 안 했다는 거예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강남 개발할 시점이 지금? 네. 이제 베트남 전쟁도 치열해지고 미군이 빠져나갈 시점이기도 하고 유사시에는 남한과 북한이 1대1로 대치해야 된다. 그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국방자주화를 하고 한편으로는 강북의 인구를 내려보낸 거죠. 네. 그리고 강북에 살던 부자들이나 중산층들도 네. 1950년 6월 25일 쳐들어왔을 때 네. 한강 이북에 고립된 사람들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맞아요. 누굽니까 저 소설가 여성 소설가 박한선님의 그 소설 보면 현조동에서 갇혀가지고 못 내려가고 고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다 이주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국가가 만든 게 아니라 선만 대충 긋고 근데 사람 막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배수 시설이 대단히 미흡했어요. 네. 그런 거 보여주는 게 지도를 보시면 명확합니다. 요즘 개발 많이 하고 있는 데 중에 대치동 구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구마을? 대치동 구마을? 예. 여기인데 여기. 네. 보면은 사방은 다 네모 반듯한데 네. 여기는 좀 삐뚤빼뚤하죠. 네. 여기 가보시면 여기가 언덕입니다. 아.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시는데 요즘에 그래가지고 강남이 빈 땅만 가지고 너무 넓어서 여기 빼놓고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마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강남 개발하고 땅이 없으니까 여기도 지금 개발에 들어간 게 요즘에 이렇게 땅이 지금 비어 있는. 그러면 저기는 언덕이니까 잠기진 않겠네요. 그래서 사람이 살았죠. 네. 그 마을 이름이 한티 마을이죠. 아, 그게 큰 한티마을이에요? 고개. 아. 한국어로 하면 한티고 네. 중고식으로 부르면 대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다 계곡이거든요. 여기 나무가 있는데 이게 500년 된 마을 나무입니다. 당나무. 요 물이 어디로 흘러가려면 음마로 흘러가요. 여기 모래사장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강남에 몇십 년 산 입장에서 세입자긴 합니다만 홍수를 10년 한 번은 경험을 했어요. 큰 홍수를. 그래서 제가 제 지난번 책에서 강조한 게 강남은 살기 좋은 곳이지만 구입하기 좋은 곳이지만 살긴 안 좋다. 살아봐서 아는데. 그래서 살기 좋은 거하고 사기 좋은 건 다른 거다라는 생각을 강남 살면서 했어요. 저 예전에 그 양재 이쪽에 말죽거리 그렇죠. 그쪽도 계속 질척질척거렸었거든요. 거기도 말죽거리? 잠기는데요. 여기서 양재리 예. 아, 거기 잠겼네. 잠겼네요. 예. 여기 반포가 여기 개포입니다. 여기는. 개포일단지 쪽도 다 잠겼어요. 그러네. 언주면이라고 지금 언주초등학교가 네. 말죽거리에 있죠. 예. 그러니까 요게 기본적으로는 지금도 유지가 됩니다. 이거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강남이에요. 강남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77년 강남역 지도입니다. 아직 이제 선은 그었는데 아직 옛날 길들이 남아있어요. 요게 옛날 영남대로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 2호선 지하철이 안 놓였지만 뉴욕제가 있고 여기가 국기원입니다. 그 옛날에도 저기 뉴욕제가가 있었어요. 예, 지하철 있기 전부터 저 자리에. 저 자리에 아. 지금 없어졌죠. 다들 요거에 반가워하시는데 맨날 저기서 우리는 저 그렇죠. 약속 장소가 그렇죠. 뉴욕제가 휴대폰 없을 앞이었죠. 때니까 뉴욕제가 앞이었고. 그래서 망했잖아요. 약속만 하고 안 들어왔어요. 아무도. 들어가진 않아요.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 되게 언덕이거든요. 언덕 위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래, 저기예요. 예, 저기 언덕. 상방학교라고 우빵아따리 마을. 그리고 아래 일본 출구 쪽은 여기 그 테헤란으로 시작되는 아랫방아따리 마을. 그리고 역말이라든지 이게 역삼인 거죠. 그러니까 밑에가 자꾸 잠기니까 잠기니까 언덕 위에들 모여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남 개발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대충 밑에도 긋고 그냥 다 해버리니까. 계곡이니까 편하잖아요. 쭉 그렇구나. 긋고 대충 지하철도 놓고 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잠기죠. 배수 시설 없는 채로 그냥 막 예. 그냥 개발해 버린 예. 거군요. 그때 손정목 선생이라고 예. 서울 도시계획의 산 증인이신데 예. 이분 얘기가 너무 넓었다고. 너무 넓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근데 무슨 배수 시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한국은 그렇게 여의도 같은 데 빼면은 그렇게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가 아니에요. 인구는 폭증하지 북한은 위협하지 이 상태에서 정말 급하게 누더기로 만든 도시입니다. 그걸 대표하는 게 강남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압구정은 침수는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압구정에서 일부 지역이 침수가 안 되죠. 학동, 항리, 네. 압구정리 이쪽은 다 이제 언덕 지역이죠. 그래도 압구정 저 앞쪽으로는 잠겼네. 그렇죠. 근데 여기 그래서 압구정에 정자 만들었잖아요. 예, 정자를 만들 때는 일단 좀 한명회가 정자 만든다. 약간 고지대 만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망이 필요하니까. 예. 그래서 일본이 경원선 열차라고 지금의 경의중앙선, 경의중앙선 놓으면서 네. 여기를 뚝을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강변북로 예. 사실 제방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철도하고 도로는 제방 역할을 해요.
그러고 나면 빈 땅이 생기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여기인데 이촌동. 예. 여기 경의중앙선을 놓고 나니까 이만큼 땅이 생긴 거예요. 아. 원래는 뭐 쓸모없는 백사동이었다가 그래서 개발한 게 동부이촌동인 거죠. 지금 서울을 놓고 보면 이랬고, 근데 이것만 보면은 예전에는 확실히 강북에 모여 산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강남이 개발된 이유가 있어요. 예. 보시면은 영등포 여기 동작부터 예. 이쪽은 그래도 고지대죠. 이 관악구나 이쪽인데 그래서 영등포 쪽을 일본이 개발하죠. 아. 경인으로 일본 인천 가려고. 네네. 그다음 가깝고. 맞습니다. 그래 지금 제일 비싼 데가 그런 데네. 그러니까 이제 땅 운명이라는 걸 알 수가 없다. 어떻게 너무 잠기는 순으로 비쌀까? 그러니까 뒤바뀐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미래 땅은 잠실인데 네. 잠실은 맨날 물넘치면 잠기던 곳이었죠. 그렇죠. 여의도도 늘 잠기던 곳인데 두 정말 잠기던 곳이 지금 떠버린 거죠. 글쎄 희한하네. 그러니까 땅에 이게 잠기던 곳이니까 떴네. 그런 거 있죠. 어? 물에 부유했죠. 네, 물에 뜨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도 그랬고 10여 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대침수가 나오는데 그렇죠. 침수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배수 시설을 좀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제일 필요한 데가 제가 볼 땐 강남구인데 네, 거기 늘 잠겨요. 강남구 분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기 양천구 쪽에 큰 시설이 하나 있는데 지하 네. 시설이 그 일본에서는 제가 지난해 많이 말씀드렸던 게 네. 일본이 그 도쿄 외곽에다가 대규모로 지하 네. 그 저수 시설을 해놨어요. 지하 신전이라 부를 정도로 그런 시설을 강남에 하면 됩니다. 강남구에.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시간이 오래 혐오시로 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네. 침수 피해가 가장 큰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제 어디가 크다 말하는 건 상대적인 거라 보면은 우리는 강남이 중요하니까 강남 얘기만 하는데 네. 사실 여기 인천, 그쪽은 김포, 다 잠겨. 고양 다 잠긴 거예요. 그냥. 다 잠겼어. 였고 그리고 이제 부산도 중요하죠. 부산 쪽은 낙동강 하구 쪽이 또 다 잠기거든요. 저때 웬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가 왔네요. 이때 7, 8월 사이에 태풍이 4번 왔어요. 아, 그 중에 가장 이제 우려가 심한 곳은 부산의 남쪽 지역이죠. 부산과 김해 사이. 저는 이쪽 가장 보면 지도가 딱 위성 지도로 보이시죠? 네. 딱 저 지대라는 게 여기. 아, 그러네. 근데 여기에 지금 대규모로 명지 신도시라는 거를 건설하고 있어서 부산 신항, 네. 가덕도 신공항까지 하고 있어서 이쪽은 참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재해 재난 얘기가 많이 들리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철저히 잘 만들고 계시리라 믿고 싶어요. 아. 그리고 요즘에도 많이 들으신 게 해운대 광안리 쪽에 네. 태풍 피해 많다고. 네, 네. 거기 고층 건물 워낙에 지어놔가지고. 바닷가 옆에다가. 예. 그리고는 원래 사실 뚝을 높이 쌓아야 되는데 네. 경관에 친다고 또 뚝을 높게 못 만들어서. 그 바람 불 땐 거기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바람도 그렇고 또 저기 침수 피해가 알게 모르게 많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조용조용히 넘어가는 상황이라 집값 때문에. 뭐 한국은 저 모든 걸 능가하는 집값도라고 하는 시당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웃들이 막 그런 거 얘기하고 이러면 역적되는 분위기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여러분들이 부동산 124 같은 거 검색하셔도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예, 맞아요. 이건 구글에서 돌려보셔야 돼요. 구글에. 내가 아는 관심 있는 지역하고 침수, 아. 연약지반, 뭐 오염, 대기 문제 이런 걸 검색하시면은 예. 부동산 124 직방 같은 데 안 나오는 정보가 거기 나옵니다. 아.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전통적으로 곡창지대라고 하는 게 호남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침수 피해가 많지 않으니까 곡창 지역이겠죠. 아, 복합적인데요. 예. 보면 여기 다 평지죠. 예. 어떤 지역은 이제 삼한 시대부터 그런 데 또 있고, 예. 근데 거기도 흙이 많이 쌓였습니다. 어. 김제 벽골제 유명하잖아요. 네. 3대 제방. 거기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지형이 예전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의 의견에 따르면 흙이 20m쯤 쌓였다고. 그때 2000년, 3000년 동안. 그러니까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침수도 되고 범람도 되고. 그리고 일제 때 만든 제 중에 하나가 김제 광활면이라고. 네. 광활하다. 너무 광활해서 이름이 광활면이에요. 이런 데는 정말 이 뻘밭에 만든 거라 뭐 상수 침수죠. 근데 이제 저수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게 새만금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서 이제는 그 피해는 없는 거죠. 근데 아마 새만금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일제 때부터 고생 많이 했을 텐데 예. 다만 서해안은 동해안보다는 그 피해가 적은 편이라. 예. 재밌네요. 어? 우리가 땅을 볼 때 진짜 내 집이 잠겨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침수 관련해서는
진짜 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아야 되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런 건 다 해결이 돼 있겠지 하고 생각하니까. 라고 한국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를 하시는 거죠. 정말 그 공무원들이 그래서 느끼는 게 여러분들은 공무원들이 음모를 가지고 있고 뭐 100년들이 내다보고 뭐 백성들을 속이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매일매일 허덕허덕해요. 그런 것처럼 정말 급하게 만든 도시 강남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제2의 강남이 있을 것이냐. 박 대통령이 살아있었으면 세종이 그랬을 텐데 죽어버렸고 그 뒤로 세종을 강남 거를 세종으로 옮겨갈 세력은 없다. 아무도 없잖아요. 여야. 그래서 강남은 살기 나쁘지만 영원할 거다라고. 그럼 강남의 재편이 저런 수혜 때문에 좀 앞당겨지거나 이런 거 없을까요?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관성적으로 가는 거라서 행정도 그렇고. 아, 재밌네요. 오늘 도시 읽어주는 남자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 경기도, 경기 북도 뭐 이런 얘기부터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서 상습 침수구역의 얘기까지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장맛비 소식에 레인부츠 구매가 늘었다는데 그보다도 침수 피해를 줄일 대책이 우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대책이 잘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물이 발목까지 오면 일단 피하십시오. 그래야죠. 해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